네, 오늘 수요일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유창길 원장님께서는 전문 진료하고 계신 분야가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인데요. 원장님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병은 턱관절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쭉 이 시간을 통해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 난치성 질환이나 고질적인 질환들이 좋아진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많이 진료하고 계시는 분야가 류마티스 질환인데요. 또 관절염인데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주로 양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양약을 복용하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류마티스는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 어깨. 근데 주로는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은 관절이 아프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항암제 성분의 약을 먹어야지 통증이 가라앉아요. 통증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은 암이 있을 때 암성 통증에 준하는 그 정도 강도로 아주 센 통증이 류마티스의 통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소염제, 항암제 성분의 약까지 복용해야지 통증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양약의 장점은 조금 빨리 통증이 가라앉는 게 장점입니다. 당장은 일단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양약의 장점인데 장기 복용했을 때가 문제예요.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구토 증상, 소화기 증상이 나빠지면서 음식,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면서 호흡기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숨이 차거나 폐렴이 오거나 폐열, 심막에 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심장, 폐, 호흡기 질환이 생길 정도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위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양약이나 진통제, 소염제, 항암제 이런 것들은 오래 복용하면 우리 몸 세포에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몸이 힘든 상태로 접어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양약을 안 먹고서 류마티스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손가락, 손목 관절이 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턱관절 치료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류마티스 환자분들을 제가 그동안 임상에서 쭉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 손가락 관절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팔꿈치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픈 환자분들은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목에서부터 따라서 내려와요. 네. 경추 5번, 6번, 7번이 반드시 틀어져 있다. 손가락이 아프다. 그 환자분의 목을 보면은 5번, 6번, 7번이 틀어져 있고요. 어떤 분은 손목이 아프다고 오시는데 이분 목을 보면 역시 경추 5번, 6번, 7번이 틀어져 있습니다. 팔꿈치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오신 류마티스 환자분들 다 보면은 여지없이 경추 5번, 6번, 7번이 틀어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손목이 아프건 손가락이 아프건 팔꿈치가 아프건 어깨가 아프건 간에 일단은 경추 5번, 6번, 7번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양약을 먹고 안 아프더라도 경추 5번, 6번, 7번 틀어진 건 일단 잡아줘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경추를 잡아주는 게 바로 턱관절이기 때문에 류마티스의 턱관절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손가락, 손목 통증이 턱관절을 잡아서 경추 5번, 6번, 7번을 바로 잡아주면 통증이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 류마티스가 양약을 끊고도 버틸 수가 있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류마티스가 조금씩 치유가 돼가는 겁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 류마티스가 아니더라도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만약에 있다면 본인 스스로 좀 경추가 틀어졌는지 확인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놔줘서 맞고 덜 아파졌다. 네. 그런데 주사를 맞았으니까 덜 아파질 수는 있어요. 일단 어깨가 안 움직였다. 오십견이다.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가 파열됐다.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면 일단은 안 아파질 수 있는데 경추가 틀어진 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언젠가 다시 재발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경추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어깨 아픈 것을 주사 맞거나 수술하더라도 또다시 재발되고 또 주사 맞고 약을 먹고 또다시 재발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주 힘든 만성적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깨가 아프되 손목이 아프되 손가락이 아플 때
경추를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틀어진 경추를 잡아야 된다. 틀어진 경추를 잡지 않으면 근본적인 완치가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틀어진 경추를 잡아주려면 경추를 움직이는 게 턱관절이니까 그래서 턱관절을 어깨가 아플 때도 쓰는 겁니다. 네. 틀어진 경추를 바로잡기 위해선 결국은 턱관절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 턱관절과 경추는 함께 움직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경추, 목배의 위치는 턱관절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턱관절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배의 위치와 두개골의 위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경추를 움직이고 경추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움직인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청취자 또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내 목뼈가 틀어졌는지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알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경추 5번, 6번, 7번이 틀어졌는지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혈압이 오르거나 뒷목이 피곤할 때 여기 짚는 부위 있죠. 예.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위예요. 뒷목에 바로 한방에서 이제 대추혈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 대추혈 부위가 경추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머리에서 목뼈로 연결되는 이 혈압 올라갈 때 목, 뒷목, 어깨가 피곤할 때 잡아주는 이 부위, 이게 5번, 6번, 7번 대추혈인데 이 부위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볼록 튀어나오신 분도 있어요. 경추가 틀어지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일자목인 분들, 거북목인 분들도 여기 부위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경추 5번, 6번, 7번이 이상이 있는 분들인데 특히 재봉, 미싱 작업,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직업생활 하시는 여성분들 네. 많고요. 웅크리신 자세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한 자세로 이렇게 웅크리게 되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운전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 예.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니까 그 부위가 다 튀어나오셨어요. 아하. 제가 방송 이거 하게 되면서 기사님들 많이 만나뵀는데 다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뒷목이. 네.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시다 보니까 5번, 6번, 7번 그 부위, 대추혈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으로 시달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세로 오래 있고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부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간혹은 여성분들 중에서 아버지가 엄하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신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 좀 튀어나오신 분들 많았고요. 그리고 간혹은 사춘기 때 가슴, 유방 쪽이 너무 발달하는 바람에 그걸 숨기느라고 웅크리고 다니신 여성분들 중에서 또 그 부분이 튀어나오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경추의 어떤 뒤틀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뒷목의 대추혈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병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대추혈 부위가 튀어나오신 분들은 결국 5번, 6번, 7번 목뼈가 틀어져 있는 거고 5번, 6번, 7번 목뼈가 틀어졌다는 것은 결국 턱관절의 위치도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튀어나온 분들은 그걸 들어가게 하려면요. 턱관절의 위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그 부분 보면 꼭 튀어나와 있어요. 뒷목 부분이요. 네. 그리고 목과 어깨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이 아프다. 좌우로 돌릴 때 불편하다. 어깨가 아프다. 안 올라간다. 어깨가 오십견이다. 어깨 근육이 파열됐다. 등등 목과 어깨가 아픈 분들 보면은 무조건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0, 50대 이상 여성 갱년기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 여성분들의 경우 열이 훅 났다 식으면서 땀나고 머리 얼굴로 열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다. 이런 40, 50대 갱년기 여성분들 보면요. 여지 없어요. 이 부분이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목 디스크 있는 분들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목 디스크는 경추 5번, 6번, 7번에서 주로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네.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목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있는 분들도 거의 다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는 뒷목의 대추혈 부위가 정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저도 전에 자세가 안 좋을 때는 그 부위가요,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예. 지금은 제 그 뒷목을 만져보면요, 매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이나 기사님들, 네. 환자분들 오신 분들한테 제목하고 비교해서 만져드려요. 제목 한번 만져보시라고 하고요. 본인 몸 만져보시라고 하면요. 깜짝 놀라요. 예. 자기 목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고요. 제목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밤마다 턱관절 장치 착용하면서 평상시에 자세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 스트레칭 해주고 해주니까 점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건강한 목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이 대추혈, 목 뒷부분은 건강해지면 들어가고 거기가 튀어나오면 고혈압이든 목 디스크든 어깨, 목 통증이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뒷목 대추혈 부위가 쏙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뒷목 대추혈 부위가 튀어나온 것 말고 내복뼈가 틀어졌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건 뒷목 대추혈 부위 두툼하게 튀어나왔으면 경추가 틀어졌다 말씀드렸고 네. 또 쉬운 방법은 앞에서 봤을 때 어깨가 좌우가 짝짝이신 분들이 있어요.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한쪽 어깨는 내려가고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옷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런 분들은 경추 5번, 6번, 7번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목을요 좌우로 한쪽씩 최대한 돌려보면요 한쪽은 좀 더 돌아가는데 한쪽이 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경추가 틀어진 분들입니다. 이 좌우 돌아가는 폭의 차이가 클수록 경추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턱관절과 경추가 틀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목 대추혈 부위가 튀어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봤을 때 어깨 좌우의 높이가 같은지를 확인해야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목을 좌우로 한쪽씩 돌려보면 돌아가는 각도가 비슷한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현대의학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고질병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작년에 치료했던 20대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간질이라는 난치병 때문에 턱관절 치료를 하러 오셨습니다. 네. 모 대학병원 신경과약에서 간질약을 복용하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증상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억력이 끊깁니다. 필름이 끊기면서 쓰러지는 건데 그 다음 날은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이게 간질 증상에 그분이 호소하신 증상이었는데 턱관절을 치료해서 턱의 균형을 조절해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뻥 뚫어주고 일단 그다음에 뇌가 기울어진 것을 수평으로 맞추니까 뇌의 좌뇌, 우뇌가 균형을 잡고 뇌로 올라가는 산소 공급,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의 신경계가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턱관절을 치료하니까 간질 증상이 좋아지는 건데요. 6개월 정도 치료하고요. 양약을 드시지 않고서도 간질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여성분은 자기 하시던 일로 다시 돌아가서 본업에 다시 복귀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례는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 바닷가에서 오신 60대 사경증 남자 환자분인데 고개가 한쪽으로만 자꾸 내 의지랑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저분은 왜 고개를 자꾸 한쪽으로 돌릴까? 근데 그게 사경증 증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채머리 흔든다. 좌우로 계속 흔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좌우로. 지금 제가 치료했던 분은 좌우로 흔드시는 분이었어요. 사경증이라는 증상을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요. 이 병을 치료해보지 않은 의사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목이 좌우로 자꾸 흔들린다. 그럼 사경증이라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 4개월 정도 치료하고 90% 정도 호전돼가지고 네.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되신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또 한 분 사경증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네. 어제는 오신 분은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자꾸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는 분인데 오시자마자 입 안에 턱관절 균형장치 일단 제가 딱 끼워드려 봤거든요. 턱관절 균형장치를 끼워드리니까 목이 수평을 잡고 뇌하고 턱관절의 균형을 잡으면서 한쪽으로 돌아가시는 목이 입 안에 턱관절 장치를 끼자마자 안 돌리시는 그런 변화를 어제 보이셨는데 네.
이렇게 사경증도 현대학에서는 불치병이지만은 턱관절을 이용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질병이나 난치병의 턱관절 치료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